미국의 뉴 프론티어 기수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44세였습니다. 1961년 5.16 혁명을 일으키셨던 박정희 대통령 44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4세 청년들이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기에 청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겪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 겪었던 이렇게 잘했어.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 천지 개벽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혁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20대에 겪었던 것은 첫 번째 정신혁명이었다고 봅니다. 정신혁명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새마을 정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근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와 같이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자조정신이었습니다. 자조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돕겠습니까? 세 번째는 협동정신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능히 당하지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삼겹줄같이 서로 협조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라든 국가든 마을이든 또 직장이든 이끌어 나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1977년도에 새마을 지도자반 57기를 3박 4일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신혁명에 이어서 산업혁명을 이루셨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2조 봉건 또 외정시대를 거치면서 남의 압박을 혹은 다른 사람의 관리만 받아왔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해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농업사회에서는 경박단소로 시작을 해서 중후장대 산업으로 가는 것이 산업발전의 순서인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박단소, 그 당시에 이쪽 저쪽에 그 물레동에 가면은 경성방직이 있었고요. 또 이 영등포 구로동 쪽에 가면은 독립산업이라고 해서 밀가루 공장, 나중에는 설탕 공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공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후장대 산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은 기계공업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1967년 월남 파병을 했고, 월남이 74년 개망할 때까지 월남에는 미국 신무기의 경쟁장이었고 또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과학기술연구소에 있어가면서 무기 국산화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때 물론 M16 소총, M79 유탄 발사기, 또 여러가지 PT-40, 312 무전기 등등을 국산화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M79 유탄 발사기를 개발을 해서 저 포천 쪽에 가면은 시사회장이 있습니다. 시험 사격장이죠. 이 군대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 일본 육사, 대한민국 육사, 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플랜, 두, 체크, 액션, 이 네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 거기에 적절한 조치까지 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시사회장에 가서 그 유탄 발사기 발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구조물을 폭파하는 그러한 시험 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발사를 했는데 한 200m 떨어진 대통령이 계신 로열박스가 있었어요. 거기에까지 그 파편 조각이 날라왔습니다. 난리가 났겠네요. 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계신데 파편이 터졌으니까. 네, 대통령의 무슨 우애를 가하려고 하는 계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지가 됐고 거기에 참여했던 12개 업체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런 우애를 가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고 화약을 그 유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 신관이 있고 내관이 있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화약을 넣는 분이 조금 처음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규정된 양보다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우리가 계산했던 그러한 그 폭발력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그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오히려 조사를 받다가 칭찬을 받은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유경수 여사가 74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조건과 시험을 거쳐서 일본에 연수를 가게 돼 있었어요. 74년에 이제 이쪽 그 지금 그 파이낸스 빌딩 가면 대한공론사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공 교육을 다 받고 이제는 비자만 받으면은 일본을 가게 돼 있는데 우리 유경수 여사가 8월 15일 날 문세광의 충탄에 맞아가지고 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작되고 비자 금지 또 반일 대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앞장서서 사진 찍히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제일 뒤에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하는 신용만 해라. 그래서 대모대 제일 뒤에 쫓아가서 결국 3개월 후에 다시 비자를 받고 일본에 1년 동안 연수를 받은 게 벌써 74년도니까 약 48년 정도 됐네요. 하여튼 이와 같이 저희 젊은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리고 이 무기 또 군수산업과 밀접한 관련과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작은 거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